행성의 대기 성분이 서로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 라는 제목의 두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물질의 끓는 점과 기체 분자의 구조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기체 분자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행성의 탈출 속도와 기체의 운동 속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이 각각 행성의 대기 성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 초점을 맞춰서 들어보기로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면 행성의 탈출 속도란 행성의 반지름과 행성의 질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고, 그리고 지구형 행성보다 목성형 행성의 탈출 속도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배웠었습니다. 이번 시간 첫 번째 내용으로 대기 성분과 끓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행성에서 대기를 구성하는 성분 물질이 되려면 그 행성의 표면에서 기체 상태로, 그 물질은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제 온도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여기 빨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이 경계에 해당하는 이 온도를 어떤 물질의 끓는 점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끓는 점 아래쪽에 있는 이 온도 구간에서 이 물질은 액체나 더 아래에서는 고체로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끓는 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기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끓는 점이 차이가 나는 다른 두 물질 A, B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A는 B보다 끓는 점이 낮습니다. 어떤 행성의 표면 온도가 A, B 두 물질의 끓는 점의 중간 온도라면 이 행성의 표면에서 A는 주로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겠고 B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행성의 대기에서는 B보다는 A가 대기 구성 물질이 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쉽고, 그리고 최소한 그 행성의 대기를 구성하는 성분 물질이 되려면 행성의 표면 온도보다는 그 끓는 점이 낮아야 한다는 거, 이거를 기억합시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물질의 끓는 점은 기체 분자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끓는 점이 높고 어떤 거는 끓는 점이 낮느냐, 이게 이제 분자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말이죠. 먼저 비활성 기체는 항상 기체로 존재합니다.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것은 주기율표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원소들을 말합니다. 이 원소들로 헬륨, 네온, 아르곤 같은 이런 물질들이 항상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기 성분으로 존재하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공유결합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헬륨이나 아르곤 같은 그런 물질들은 바깥쪽에 원자의 구조상 제일 바깥쪽 최외곽 전자라고 하죠. 최외곽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헬륨은 하나 있는 그 전자 껍질에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고, 아르곤은 이제 몇 개의 껍질이 있지만 제일 바깥쪽에 8개를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원자와 결합하지 않고 기체 상태로 혼자서 원자 한 개가 분자 역할을 하면서 기체로 존재합니다. 두 번째, 무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보다 기체로 존재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무극성 분자라는 것은 예를 들면 수소,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물질입니다. 수소, 이산화탄소. 그런데 무극성 분자, 무극성을 이해하려면 전기 음성도라는 말을 이해하면 쉬운데, 전기 음성도란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H2와 같이 두 개 같은 원소가 공유결합하고 있는 이런 기체는 가운데 공유결합하고 있는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이 공유 전자 쌍이 이
공유 전자쌍을 수소 원자 핵이 원자가 끌어당기는 이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이 능력이 두 개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도 쏠림이 없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H2는 완전히 전기적으로 중성인 그런 기체가 됩니다. 이런 분자를 무극성 분자라고 하죠. CO2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와 O가 이제 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공유 전자를 가지고 이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C와 O를 비교하면 전기 음성도가 O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공유 전자들을 O는 C 쪽보다는 O 쪽으로, 그러니까 산소 쪽으로 잡아당기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산소 쪽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러니까 C와 O의 전기 음성도는 같지 않고 차이가 나서 한쪽으로 전자가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CO2에서는 양쪽으로 전자가 쏠리면서 전체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인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이렇게 한 분자 내에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균형을 나타내는 정도를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데, 이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되는 그런 물질이 무극성 분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무극성 분자들은 분자들이 여러 개 같이 함께 있다고 할 때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서로 어떤 인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분자 하나가 다른 분자들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이탈하기가 쉽습니다. 즉 기체로 빠져나가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극성 분자인 경우에, 극성 분자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 물 분자인데요. 물은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닙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물 분자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O와 H의 전기 음성도를 비교하면 O가 큽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하고 있는, 여기 사이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이 전자를 산소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결과적으로 O 쪽에 전기적으로 이제 전자가 끌어당겨지면서 전기적으로 산소 쪽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수소가 있는 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죠. 분자 하나 내에서 이렇게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경우 쌍극자 모멘트가 이제 0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건데요. 이러한 분자를 극성 분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분자들은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물이 이제 분자들이 여러 개 모여 있을 때 이쪽에 수소 쪽 플러스 전기를 띠는 부분이고, 여기 산소 쪽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부분이죠. 이 사이에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해 가지고 이렇게 산소와 수소, 수소와 산소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인력이 작용하면서 서로 모여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인력을 수소 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물이 액체 상태의 물에서 한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기체 수증기가 되려면 이 수소 결합을 끊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또는 더 높은 온도에서 이게 기체 상태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합을 하지 않는 무극성 분자가 극성 분자보다 기체로 존재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기 성분과 기체 분자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기체 분자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경우를 가정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같은 부피의 공간에 A, B, C 20도씨 수소 분자 10개, 10도씨 수소 분자 10개, 10도씨 질소 분자 10개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지금 이 경우에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A, B 중 어디가 많겠습니까? A가 더 분자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가 많습니다. B, C는 어떨까요? 온도가 같고 그 다음에 수소, 질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소와 질소는 이제 분자량으로 이제 그 질량을 비교하는데 수소 분자량을 E라고 하고 수소 이제 원자량부터 이야기한다면 수소 원자의 질량을 상대적인 질량을 1이라고 하면 수소 분자의 분자량은 2가 되죠. 질소 분자의 분자량은 28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소 분자, 질소 분자, 분자들의 질량을 비교하는 값을 분자량이라고 하는데 수소보다는 질소가 분자량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분자량 차이가 있는 이 분자 10개 온도는 같은 상황에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비교한다면 어디가 더 많겠습니까? B와 C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본다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 온도가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래서 EK 이퀄 2분의 1 mv 제곱은 T에 비례한다. 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B보다는 A가 크고 온도가 높으니까, 그리고 B와 C는 온도가 같으니까 평균 운동 에너지는 같다고 했는데 분자들의 평균 운동 속도를 한번 알아봅시다. 분자의 평균 운동 속도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운동 에너지 식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A와 B는 A의 경우에 B보다는 A가 운동 에너지가 더 많다고 했죠. 그런데 이 두 A, B에 있는 물질의 분자량 같죠. 그러니까 V가 당연히 크겠죠. A와 B를 비교하면 A에 여기에 있는 수소 분자와 B에 있는 수소 분자, A에 있는 수소 분자가 더 빠르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B와 C를 비교하면 B와 C, 아까 이제 평균 운동 에너지 비교할 때는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식에서 다시 이게 같은데 질소가 분자량이 더 크다고 했죠. 그러면 V가 작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질소가 분자량이 큰 질소는 운동 속도가 작고 온도가 같은 상황에서 가벼운 수소가 더 빠르다라는 그런 결론이죠. 자, 분자의 평균 운동 속도는 A, B를 비교해 봤을 때 같은 분자라면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같은 온도라면 분자량이 작을수록 빠르다라는 거 기억합시다. 자, 세 번째, 행성의 탈출 속도와 운동 속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구 그림이고 이 바깥쪽은 이제 대기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떤 기체는 대기에서 막 움직이다가 지구 대기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고 어떤 기체는 이렇게 탈출하죠. 그러니까 이 기체가 막 움직일 때 기체가 운동 속도가 있을 텐데 여기 탈출하지 못하는 기체들은 운동 속도가 지구의 탈출 속도보다 작은 경우가 될 거고, 그리고 탈출하는 이 기체들은 기체의 운동 속도가 지구의 탈출 속도보다 더 큰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행성의 대기로 남아 있으려면 이 분자의 운동 속도가 탈출 속도보다 작아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지구에서 수소와 질소가 어떻게 될까? 앞에서 배운 내용을 이제 토대로 한다면 지구에서의 운동 속도가 수소와 질소의 운동 속도를 비교하면 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를 받더라도, 그래서 수소와 질소가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같더라도 수소의 분자량이 작으니까 수소의 운동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빠른 운동 속도를 가지는 수소가 지구의 탈출 속도에 도달하는 애들이 더 많을 테니까 이 수소는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고 질소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소는 지구의 대기 성분이 되지 못했고 질소는 남아있게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또 비교해 보면 지구와 목성에서의 수소, 같은 수소가 있다. 지구와 목성, 물론 목성은 탈출 속도를 고려해야 되지만 만약에 탈출 속도가 이제 같다면 만약에 같은 상황이라면 지구와 목성은 온도 차이가 나니까 수소는 지구에서는 운동 속도가 빠르고 목성에서는 온도가 낮으니까 운동 속도가 느리겠죠. 그러니까 같은 탈출 속도가 같다 하더라도 목성에서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구에서는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행성의 표면 온도가 높고 지구형 행성 같이 태양에 더 가까워서 행성의 표면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분자량이 작은 기체, 수소와 같이 분자량이 작은 기체일수록 평균 운동 속도가 빠르므로 행성을 벗어나기 쉬워진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형 행성에는 수소가 대기로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행성의 대기를 비교해 보면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우리가 탈출 속도가 여기 목성형보다 지구형은 작죠. 그리고 표면 온도 수성과 화성의 경우에는 일교차가 매우 크긴 하지만 대체로 지구형 행성의 표면 온도가 목성형 행성의 표면 온도보다는 높습니다. 표면 온도가 표면 온도가 높고 탈출 속도는 작으니까 분자량이 작은 수소, 헬륨 같은 그런 기체들은 다 빠져나가고 분자량이 큰 기체만 겨우 남아서 지구형 행성의 대기가 되었고, 그리고 목성형 행성의 경우에는 온도도 낮고 그래서 기체들의 운동 속도가 느리지요. 그러니까 느린 상태에서 탈출 속도마저 크니까 이런 아주 분자량이 작은 기체라도 행성을 탈출하지 못하고 대기 성분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